이번 주야말로 말 그대로 슈퍼위크입니다. 법률적인 덫을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관련된 그 제3자 뇌물죄를 염두에 두면서 딱 대칭되는 데칼코마니다. 이게 무죄라면 과연 그러면 단죄된 최순실과 박근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청와대에 근무하셨던 변호사분 한 분만 출석한다고 들었는데 그건 역시 어떤 법리적 논리의 빈곤함과 관련되지 않을까.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게 유죄면은 전국의 시민구단 구단주들은 다 구속돼야 되느냐. 전혀 사례가 다르고 논리적인 공색함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 자, 이제 새해 두 번째 주인데요. 이번 주야말로 말 그대로 슈퍼위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소환. 이재명 대표의 발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입니다. 불의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정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잘난 사람만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꿨다. 누구나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공정한 세상을 꿈꿔왔다.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추가적인 내용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불가침의 성벽을 쌓고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아마도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불손 그 자체였을 것이다. 자, 정치적으로 탄압이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보복이다.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들어가서 진술을 해야 되기 때문인 건가요? 이재명 대표조차도 변호사이고 민주당 내 그리고 민주당 진영의 스피커분들 중에서도 법률 전문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대중동원에 호소하는가. 결국은 이분들이 법리적으로 호소할 부분은 없어서이지 않은가. 사실 추정컨대. 제가 봤을 땐 이게 나오는 말들 중에 하나가 야 대장동 파다 안 되니까 하다 이런 거 가지고 하냐 이런 거에서는 민주당의 시각에서는 야 성남FC는 좀 작지 않냐. 대장동을 하려면 해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조차도 법률적인 덫을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다. 제가 이제 사실은 어제 정도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쭉 제가 주로 이제 여기에서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주로 우리 미르재단 그리고 K였나요? 재단 K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관련된 그 제3자 뇌물죄를 염두에 두면서 딱 대칭되는 데칼코마니다. 이게 유죄이면 이게 유죄이고 이게 만약 오늘 만약 이게 무죄라면 과연 그러면 단죄된 최순실과 박근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 이전에 제가 좀 더 이제 법리적인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비록 회계사이지만 근데 아무리 봐도 4가지 5가지 측면으로 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다 없고 지금은 이미 법리적으로도 다 검토가 끝났다. 왜냐하면 제가 언론에 이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들 유튜버들도 대략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한 3, 4개월 전에는 이런 것에서 논란점이 있을 수 있고 뭐랄까요 빠져나갈 수 있는 뭐 그럴 여지가 있다 했는데 그런 목소리가 거의 잦아들었더라고요. 터무니없는 더 씌우기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되었던 내용이 지금은 대체적으로 법리적인 대응은 어려운 상태고 사실상 정치적인 대응을 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보통 이렇게 정치인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 변호인이 대동을 하는데 별로 대동할 만한 변호인이 뒤따르지 않았다. 그렇죠. 지금 이건 어떤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분만 함께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렇게 그 청와대에 근무하셨던 변호사분 한 분만 출석한다고 들었는데 그건 역시 어떤 법리적 논리의 빈곤함과 관련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사실 뭐 저도 시민단체 몸담고 했고 뭐 여러 정치적인
뭐 네트워크도 있고 하는데 예. 이런 것들 변호사들은 다 판단을 하거든요. 아하. 그렇게 되면 야 이게 법리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은 없지 않냐. 그렇게 된 것이 사실상 지금 이제 지지자들에 대한 예. 어떤 극성 지지자들에 대한 호소로 이어졌고 자꾸 윤석열 정부로 하여금 검찰로 하여금 정무적 판단을 유도하는 야, 예. 제1야당을 구속시키는 게 사례가 있었냐. 뭐 우상호 이 우상호 의원 의원이 같은 그 경우에 이야기했죠. 예, 그런 네. 말을 했는데 그 법리적인 반박을 지금 법리적 반박은 제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어제 이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제자로 뭐죠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국회에서 네. 하는 걸 봤었는데 하나도 어떤 법리적인 뭐 검토 법리적인 반박이 있기보다는 야 이게 만약에 이게 유죄면은 전국의 시민구단 구단주들은 다 구속돼야 되느냐 뭐 홍준표 경남 FC였죠. 예.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를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좀 더 확장해서 모든 그러면 지자체가 구단주, 지자체장이 구단주인 시민구단 대표들은 다 구속돼야 되느냐 예. 하는데 그건 역시 따져보면은 전혀 사례가 다르고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 예. 게 이렇게 성남시 자체 이재명 대표 자체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면 누구는 그렇지 않느냐, 다른 데는 그렇지 않느냐, 이전의 정권은 그렇지 않느냐, 윤석열 정부는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다른 것을 거론을 해서 해명을 하려고 하는 이런 대응 방식은 뭐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 이제 뭐 어려서부터 많이 듣잖아요. 예. 예? 뭐 선생님한테 걸려서 얻어맞게 되면 선생님 제도 왜 저는 그랬는데요. 그리고 뭐 교통경찰한테 단속 걸리면 왜 저기도 이제까지 안 하다가 왜 그러니까요. 이제 하냐 하는데 자기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렇죠. 예. 예. 예, 그만큼 좀 어떤 논리적인 공색함을 드러내는 거 예. 아닌가. 근데 이제 또 이분들이 지금 사례를 든다 하면은 마찬가지 반론을 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지금 뭐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서 흔히 나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또 하나 찾을 수 있는 게 국민의힘 소속이었죠. 용인시장 정찬민 의원도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예. 제3자 뇌물수수로. 이게 제3자 뇌물수수가 쉽게 볼 수 없는 게 이 정찬민 용인시장 전 예. 용인시장 국회의원 활동을 하였습니다. 네. 이분은 참고로 그 체포영장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제 통과도 됐었고요. 가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징역 7년에 벌금 5억이 선고됐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제3자 뇌물이 절대 가벼운 범죄가 아니고 실형이네요. 그렇죠. 네. 이게 언제적 일이냐면 2022년 9월, 작년 9월 일입니다. 불과 얼마 전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두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맹폭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라고요. 번데기다. 예. 근데 보통 뭐가 문제다. 이런 건 잘못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할 수 있을 텐데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다수당의 대표가 번데기다. 이건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두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맹폭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라고요. 번데기다. 예. 근데 보통 뭐가 문제다. 이런 건 잘못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할 수 있을 텐데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다수당의 대표가 번데기다. 이건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김성수 TV였죠. 뭐 예. 저도 몇몇 그 온라인에 올라서 이제 들어가 봤었는데 네. 김성수 TV라는 유튜브 채널에는 이제 직접 댓글을 달면서 예. 뭐 채팅 슈퍼챗 좀 쏴달라. 이재명 그리고 대표가 예, 함께 가자. 뭐 4가지 글을 썼던데 네. 이게 정말 다들 처음 보면서 하는 말이 뭐 개정 도용 아니냐. 예. 어떻게 당대표가 검찰 소환을 앞둔 당대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데 자, 그것부터 좀 여쭤보죠.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특정 유튜브에 들어갈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좀 한가합니까? 그렇죠. 예. 네. 뭐 책 앉아 볼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민생이나 그렇죠. 맞습니다. 예, 본인 스스로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많을 텐데. 본인 스스로 이 윤석열 정부는 네. 민생을 돌보지 않고 야당 탄압에 열중하고 있다 하는데 이분 이재명 대표 스스로는 뭐 민생을 챙기지 않고 그리고 본인 이렇게
눈앞에 닥친 네. 검찰 수사에 임박해서 유튜브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친히 네. 댓글을 달고 하는 게 제가 궁금해서 상당히- 여쭤본 겁니다. 물론 뭐 들어갈 수도 있죠. 워낙 지금 우리 국가 경제나 또는 국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석 170석의 공룡 정당인 예. 민주당에서는 그 책임을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국민들의 또 목소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뻔대기라 그랬습니다. 예. 뻔뻔스럽다. 그다음에 대책이 없다. 기가 막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갑자기 뻔데기가 상당히 지금 땡겨요. 왜냐하면 당뇨에 예. 뻔데기가 좋다 그러는데 뻔데기 좀 드세요? 아, 그래요? 아니, 저도 김 여사님 드세요? 주면 먹죠. 맛있죠. 고소하게. 네네. 예. 뭐 이게 생성 과정을 보면 못 먹는다고 하는데 예. 전 보이기만 하면 먹습니다. 밤에 뭐 술 취하면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국물과 함께 따뜻하게. 근데 이런 번데기를 예. 번데기가 또 누에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로서는 산업적인 가치도 그렇습니다. 실고 예. 있는 건데 이 이야기를 윤석열 정부에 빗대서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뻔뻔하다. 아니 저도 사실 이게 제목만 보고 뻔뻔하다. 예. 기가 막히다. 대가 뭐였죠?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다. 네. 이게 참 아니 뭐 윤석열 정부에 네. 대해서 뭐 비판도 할 수 있어요. 예.